당시에 나라에서 내린 관직을 거절하려면 지병이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편찮으신 경우에만 특별히 허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마이가 풍비라는 병에 걸렸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꼼짝도 못한다는 핑계를 댔어요. 풍비는 무슨 병이에요? 예, 풍비는 오늘날로 말하면 관절염과 유사한 에? 증상으로 주로 노인들이 많이 겪는 질환이었죠. 20대 관절염이요? 그니까. 겨우 22살인 사마이가 풍비에 걸렸다는 걸 조조가 믿을 수 있었을까요? 너무 티나는데요, 거짓말인 게? 그렇죠. 그래서 사마이가 진짜 아픈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시켜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어요. 꾀병인지 아닌지 보려고요. 그렇죠. 조조의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는 것과 관직에 나가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나가는 게 낫죠, 관직에. 네, 그런데 사마이의 고집도 조조에게 지지를 하는 만큼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만만치 않아. 사마이는 조조를 철저하게 속이기 위해서 잠을 잘 때조차 거의 움직이지 않고 와. 또 뻣뻣한 모습으로 누워서 잘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들킬 법도 한데 이거 한 번도 안 들켰어요? 근데? 그런데 딱 한 번 들킬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죠? 사마이는 평소 책을 좋아하고 독서를 좋아하는데 하루는 마당에 빛이 좋은 날 이 서책을 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사마이가 급한 마음에 뛰어나. 소중한 책들이 비에 젖을까 봐 자기도 모르게 헐레벌떡 뛰어나가게 된 거예요. 와. 그리고는 책을 막 걷어낸 거죠.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한 여종이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 여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또 거야? 하늘나라 갔나 봐. 네, 여러분들 예상대로 그 여종은 죽음을 맞게 돼요. 너무하다. 이제 혹시라도 사마이는 이 조조를 속였다는 이 소문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여종마저도 제거하게 된 거예요. 사마이도 보통 아니,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조조의 신하가 안 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 사마이는 당시 조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마이에게 관직을 내렸을 그 당시, 바로 그때가 조조는 아직 전국에서 완벽한 일인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는 군신 관계를 맺는 거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죠. 사마이가 조조의 추천을 받아서 관리가 되면 사마씨 집안 전체가 조조와 정치적인 공동체가 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자신이 선택한 주군이 전쟁에서 패배라도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가문이 풍비박산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눈치가 빠르고 신중한 사마이는 바로 시류의 흐름을 판단하려고 했어요. 언제든 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기다렸던 거네요. 확실해질 때까지. 네. 사마이는 당시에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변화하는 상황을 잘 살피는 탁월한 눈치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중한 성격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 조조가 사마이를 다시 주목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어요. 아니 7년을 연기했으면 진짜 몸이 아프다고 관절염 왔겠는데 착각했겠는데. 관절염이 왔을 시기예요. 네, 당시 이제 세력을 키운 조조가 천하에서
이제 절대 강자로 떠오르게 된 거죠. 게다가 이때 조조는 한나라 조정에서는 가장 높은 관직인 승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 있었던 거죠. 사마이가 보기에도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때 조조는 본격적으로 천하 통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선 저 남쪽 손권이 차지하고 있는 강동 지역을 정벌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육성하고 또 그러다 보니 전쟁 준비를 도울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때 사마이의 이름을 다시 떠올리게 된 거죠. 그렇다면 조조의 두 번째 부름을 받은 사마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번에 갔을 것 같은데요. 갔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이다. 7년 전의 조조랑 지금의 조조가 달라졌으니까 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우선 조조가 사마이에게 이번에 관직을 내리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지원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이번에도 사마이가 오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라. 가야지. 바로 출근하죠. 가야지. 관절염이 원래 낫습니다. 완치됐습니다. 네, 결국 사마이는 고집을 꺾고 조조의 신하로 들어가게 됐어요. 와, 협박이 통했네. 이렇게 사마이가 조조의 신하가 됐을 때 그의 나이는 29살이었는데 와. 당시의 다른 지식인들에 비하면 조금은 늦은 출사였어요. 그럴 수 있죠. 그때 당시 나이로는. 그럼 결국 교수님 사마이는 감옥 가기 싫어서 억지로 그 관직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자기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조조는 본인 말을 듣지 않는 신하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곤 했잖아요. 네. 게다가 당시 공융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공자의 후손인데다 권력도 엄청 컸어요. 그런데 조조는 본인의 말에 반기를 든다는 이유로 그를 처형해버렸죠. 심지어 어린 자식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함을 보였어요. 아기들. 이런 자식들. 모습을 본 사마이는 조조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아, 나 진짜 조조를 좋아할 수가 없는데. 규현 씨가 너무 좋아하는 짜증나는데? 캐릭터. 제가 했던 조조전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거 되게 이런 면을 좋아하는 거죠? 착- 네, 아니, 같은 조 씨라. 거기선 되게 착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렇다면 조조는 7년 만에 자신의 부름에 답한 사마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을까요? 어땠을까? 아니야, 근데 뭔가 과거에 그런 거 다 잊고 부하가 됐으니까 잘 대해줬을 것 같아요, 극진하게. 어렵게 얻은 인재니까. 아니야, 파티 한번 해줬을 것 같아요. 무슨 파티야. 조조가 그런 조조는 그런 면도- 스타일이야. 그런 면도 네, 있긴 파티예요, 있어. 파티. 호탕한 네, 면.